자,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집이 부족한데도 건설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?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. 집이 부족한데 건설을 했는데 집이 분양이 잘 된다는 건 여기에 집이 부족했다는 뜻이거든요. 근데 만약에 집이 부족한데도 만약에 건설이 안 돼요.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? 여러분 안녕하세요. 얼음공장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 건설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? 건설사 많죠. 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삼성도 있고 대우도 있고 GS도 있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역사에서 사라져간 건설사도 많이 있고요. 건설사 도대체 뭐 하는 데일까요?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? 건설사는 어쨌건 집을 지어주는데요. 저희가 토목 쪽은 잘 모르니까 아파트만 놓고 얘기합시다. 자, 건설사는 아파트를 어떻게 지을까요? 예, 땅을 사서 짓죠. 어떤 민간인의 땅이나 아니면 국가로부터 땅을 사서 짓습니다. 그럼 얘네 왜 지을까요? 항상 생각해야 돼요. 지금 뭐 건설사 욕하는 분들 되게 많던데요. 터무니없는 얘기예요. 건설사 욕하는 분들한테 제가 물을 질문은 단 하나예요. 지어보세요. 지어보세요. 집을. 못 짓잖아요. 사람이 자기가 직접 못하는 일을 남들이 해준다면 고마워할 줄 아는 게 첫 번째예요. 물론 그 안에 비리나 폭리나 불법이 있다면 사회에서 정의를 실현해야 되겠지만 일단 욕하는 건 말이 안 돼요. 보세요. 빵집에서 빵을 굽잖아요. 근데 빵이 너무 비싸고 맛이 없는 거예요.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? 안 사면 그만이에요. 안 사면 그만이라고요. 그럼 이렇게 말씀하실 거잖아요. 야, 의식주는 필수제다. 그거랑 어떻게 비교하냐. 여러분 아파트 마음에 안 들면 아파트 안 사시면 되잖아요. 아파트 말고 지금 빈대 많아요. 진짜로. 뭐 좀 죄송한 얘기지만 어쨌든 제 입장에서 다가구 다주택 뭐 반지하나 오피스텔도 지방으로 좀 나가면은 빈대가 있습니다. 실제로. 근데 그거 가지고 욕하시면 안 되는 게 스스로 싫으면 싫은 거잖아요. 건설사는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 움직입니다. 건설사가 왜 돈을 위해 움직여야만 하냐면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 때문인데요. 여러분이 월급을 안 주면 일을 안 하세요. 월급 안 받고 한번 일해보세요. 한 달만 밀려도 요새는 노동부에 신고를 하거든요. 최저임금이 올라간 이후로 여러분 이 질문 하시더라고요. 야, 최저임금 올라가면 어떠냐? 그거 안 지켜도 괜찮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아니에요. 그거 고용주분들은 제 말 다 이해하시죠? 괜찮다 하고 나중에 좀만 틀어지면 다 신고해요. 그러면 과징금이 말도 못하고요. 돌이킬 수가 없게 돼요. 그래서 직장에서는 다 지킬 건 다 지켜야 되는데 돈을 안 주면 일을 안 하잖아요. 그럼 건설사는 왜 돌아가겠어요? 돈 벌라고 하는 거예요. 얘네 돈 벌려냐고요? 맞습니다. 건설사는 돈 벌려고 돈 괴물이에요. 인정합니다. 그 대가로 아파트를 지어주는 거예요. 자, 그럼 어떻게 해야 돈을 벌까요?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하면 돈을 벌어요. 그럼 분양은 왜 될까요? 네, 집이 필요해야 분양이 됩니다. 그러면 여러분이 건설사면 집이 이미 충분한 곳에 짓겠어요? 집이 부족한 곳에 짓겠어요? 제대로 된 건설사 사장이라면 집이 부족한 곳에 짓습니다. 자, 부족한 곳에 아파트를 지었어요. 분양이 잘 됩니다. 자, 분양이 다 됐어요. 그래서 돈을 벌었습니다. 근데 여전히 집이 부족해 보이겠죠. 왜? 분양이 잘 됐으니까. 그럼 또 지어요. 분양이 또 잘 됐습니다. 또 지어요. 또 분양이 잘 됐어요. 언제까지 할까요, 여러분? 분양이 잘 안 될 때까지 지어야 돼요. 그리고 사실상 계속 분양가를 올려요. 언제까지? 안 팔릴 때까지. 질문을 드려볼까요? 여러분이 건설사 오너인데 1. 분양하자마자 한 300대 1로 완판. 2. 분양을 했는데 한 약간 미분양 1.5대 1인데 미분양인데 한 6개월 만에 완판. 어느 게 더 좋을까요? 원래는 후자가 더 좋은 거예요. 왜냐면 아파트 값을 제대로 받은 거죠. 물건을 팔았는데 300대 1이라뇨. 헐값에 팔았다는 뜻이거든요. 이런 식이에요. 결국 아파트를 분양가를 올려가면서 계속 지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미분양이 난다면 더 이상 분양을 못해요. 한국 건설사가 다 그렇진 않지만 재무 건전성이 그렇게 뛰어나지가 않습니다. 예전에 일기 신도시를 한꺼번에 지을 때부터 생겼던 어떤 습관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. 일단 남의 돈으로 짓고 지은 다음에 받는 구조죠. 일단 남의 돈으로 짓고 지어서 집을 주는 형태예요. 선분양제라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남의 돈으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분양이 제대로 안 되면 지을 수가 없고요. 부채를 워낙 많이 끌어다 쓰기 때문에 미분양이 나면 거의 무너지는 건설사가 많이 있습니다. 무섭겠죠? 뭐 건설사 무너지면은 건설사 도둑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도와주나요? 안 도와주죠. 참고로 저는 건설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람입니다. 관심도 없고요. 자, 그래서 계속 짓다가 미분양이 나면 미분양을 다 팔아치울 때까지는 못 지어요.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요. 그럼 어떻게 해요?
또 집이 부족한 지역으로 넘어가면 됩니다. 요런 식이에요. 요런 식이란 말이에요. 쭉 지어요. 분양가를 올려가면서 쭉 짓고 미분양이 나면 멈추고, 그죠?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. 언제까지? 집이 또 필요해질 때까지, 아니면 집이 필요한 곳으로 옮겨가면 돼요. 자, 그럼 분명히 집을 많이 지어서 미분양이 났었는데 집이 왜 또 필요해질까요? 예, 옛날에 어떤 주택이 늙어갈 수도 있고, 여기에 인구가 더 생겨날 수도 있고, 또는 여기서 어떤 뭐 결혼이나 출산이 있을 수도 있고요. 자, 그러니까 결국 기다리면은 주택은 다시 필요해진다는 거예요. 그럼 그때 또 주택을 공급하면 된다는 뜻이에요. 즉 어떻게 되냐면,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. 집값이 끝까지 올라갈 수가 없는 게, 건설사가 집을 짓잖아요. 쭉 지어서 미분양이 나잖아요. 그럼 뭔 뜻이에요? 집이 남아 돈다는 뜻이에요. 새 아파트가 남아 돌고 있는데 구아파트를 사람들이 많이 살까요? 많이 사지 않습니다. 그때부터는 아파트 가격이 좀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. 자,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집이 부족한데도 건설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?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. 집이 부족한데 건설을 했는데 집이 분양이 잘 된다는 건 여기에 집이 부족했다는 뜻이거든요. 근데 만약에 집이 부족한데도 만약에 건설이 안 돼요.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? 그쵸. 구축 아파트가 올라가기 시작할 거예요. 집을 사야 되니까. 그리고 조금씩 있는 신축은 엄청나게 귀해질 거예요. 이게 이론이에요. 그러니까 모든 여러분 그 아파트가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. 집값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. 물론 대외 여건이야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, 건설사가 짓다가 미분양이 나니까 안 짓다가, 다시 짓다가 안 짓다가, 짓다가 안 짓다가, 이런 식이에요. 물가 상승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약간 우상향을 띠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. 그리고 이때 많은 역할을 해주는 게 전세죠. 근데 여러분 지금 서울을 볼까요? 서울은 집이 계속 필요해요. 집이 계속 필요한데 지금 계속 못 짓고 있죠. 한 2010년도 초반이었나요? 서울시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 없다고 얘기를 했었죠. 제 기억에 국토부에선 분명히 문제가 될 거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안 됐죠. 뭐 정비 사업으로 충분하다고 얘기가 됐던 걸로 전 기억을 하고요. 그때 봤을 때. 서울은 재개발 재건축이 주요 골자인데 10년이 지난 지금 이제 더 이상 건설이 어렵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. 집이 부족해졌을 때 건설사가 열심히 공급을 하려면 뭐가 약속이 돼야 돼요? 그렇죠. 수지타산,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. 우리가 욕이 나올 정도로 돈을 벌 수가 있어야지 얘네가 열심히 줘요. 그만큼. 근데 분양가를 상한하고, 그죠? 재개발 재건축에서 초과이익이 나오면 환수를 시키고, 물론 건설사가 내는 건 아니지만요. 그럼 조합원들이 참여를 안 할 거잖아요. 땅 주인들이. 이렇게 건설사를 계속 압박한다면 집을 지을까요? 안 지을까요? 안 지어요. 안 지어서 건설사가 돈을 못 벌고 망하는 건 쌤통이라고 쳐요. 뭐 내일이 아니니까. 문제는 이 얄밉고 탐욕스러운 애들이 유일하게 아파트를 지을 줄 안다는 거예요. 근데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? 우리가 아파트를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. 우리가 아파트를 안 좋아하면 얘네는 안 좋아하는 다른 걸 짓건가 다른 일을 찾아봐야 돼요. 그 아파트가 필요한데 돈을 못 벌게 만들어 놓으니까 안 짓죠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기존에 있던 집값이 올라가는 거예요. 그나마 또 기존의 집값이 올라가던 걸 막아주던 게 원래 전세거든요. 왜냐면 집은 사든지 빌려 쓰든지 둘 중에 하나면 되니까. 근데 빌려 쓸 집이 줄어드네.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? 구축이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나겠죠. 그리고 신축이 생긴다고 하면 이게 더 올라가는 현상이 생기겠죠. 이걸 알아야 돼요. 즉 어떻게 보면 물론 부당한 부분이 많고 제가 다 모르는 부분이겠지만, 건설사가 돈을 잘 벌 수 있게 어느 정도 내버려 둬야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되고, 그래야 일정 시점에서 집이 남아돌게 되고, 그때는 분명히 집이 안정이 될 거예요. 그죠? 근데 우린 또 집값이 안정이 되잖아요. 그럼 사람들이 집을 안 사서 전세가가 올라가요. 그게 2000한 뭐 11, 12, 13 요때 일어났던 일들이죠.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보면은 요 얘기를 사람들이 왜 못하냐면 엄청나게 비난을 들어요. 뭐 건설사의 앞제비다, 뭐 건설사 편든다, 아니요 투기꾼이다,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. 아니에요. 건설사가 여러분 그 큰 건설사가 할 일이 없어서 저한테 뭘 부탁을 하고 저한테 일을 맡기겠어요? 안 맡기잖아요. 그런 거 저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분들이에요. 없는 회사고. 근데 제 말은 건설사가 자유롭게 돈을 벌던 시절이 주택 가격이 그나마 오르락 내리락 했던 거예요.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, 여러분. 제 의견은 아니에요. 질문입니다. 과거에 주택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었던 건 탐욕스러운 건설사가 집이 남아 돌 때까지 때려 지었기 때문이에요. 그런데
만약 그 제 의견이 맞다면, 건설사가 집을 더 이상 지을 수 없고 짓기 싫어한다면, 그래서 집을 더 이상 공급을 하지 않는다면,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파트를 계속해서 선호한다면 오르락 내리락 하던 그래프가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요?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는 지금 시장이 위험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하고, 그 공급이 내년부터 2021년도부터 제가 아는 바로는 굉장히 부족하고요. 수도권조차도 많이 줄어듭니다. 많이 줄어들어요. 그래서 여러분, 한꺼번에 아파트를 공급하면 아파트 가격은 힘을 못 써요. 이건 유례없는 사실이에요.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. 어떻게 되는 거냐면, 이거는 뭐 전혀 그쪽이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. 자, 여러분, 공대에 여학생이 한 명만 있어요. 그러면 솔직히 관심을 많이 받거든요. 근데 이 여학생이 너무 싫은 거예요, 우리가. 이 공대 남학생이 100명 있는데 여학생이 한 명, 홍일점이에요. 많이 뭐 어떻게 그냥 얘기를 할게요. 많이 미인이 아니신데 인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. 그래서 얘가 너무 꼴배기 싫고 얘를 어떻게 막 이 인기를 뺏어가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얘를 뭐 앞으로 치마도 입지 마라, 화장도 하지 마라, 학교에 늦게 출근해라, 남학생이랑 말 섞지 마라, 남학생이랑 술 마시면 벌금 300만 원이다, 남학생이랑 손잡고 다니면 너 퇴학이다, 이러면 돼요? 이런다고 얘가 인기가 떨어져요? 인기가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. 남학생을 못 사귀는 것 뿐이지. 이때 최고의 해결법은 뭘까요? 그렇죠. 여기 여학생을 한 30명 더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. 그러면 그분은 옛날 같은 기대는 하기 어렵겠죠. 똑같아요. 똑같아요. 왜 그러냐면, 이렇게 표현하면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왜 30명을 더 학교에 이렇게 넣었을 때 여학생이 더 이상 인기가 없냐면, 남자라는 동물 자체가 여성을 원하잖아요. 수요가 있잖아요. 그죠? 수요가 100명인데 여학생이 한 명밖에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희소성이 올라갔던 건데, 수요에 대한 공급을 30명으로 늘리면 그만큼 희소성이 떨어질 것이고, 여학생이 100명이 되면 그만큼 떨어지겠죠. 남학생, 여학생 바꿔도 마찬가지예요. 미대의 남학생을 그렇게 해도 마찬가지예요. 요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라서요. 전혀 그럴 의도 없습니다.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전세 난이다, 아파트 가격을 다들 걱정을 하시는데요. 저는 지금 이 부분을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, 이게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, 건설사가 그렇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잖아요. 사실 기업이고 건설사 욕을 많이 하시는데, 사실은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들도, 프리랜서 일하시는 분들도,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도 결국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? 그러면 그 회사가 갑자기 굉장히 마진을 많이 보면 무조건 욕을 먹어야 하나요?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건설사 욕먹을 짓 하면 욕먹어야죠. 부실공사하고 이러면 깜빡 넣어야 돼요. 근데 어쨌건 제 생각에는 지금 건설사가 자유롭지 못한 이유 때문에 공급이 위축되지 않을까, 생각해야 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한번 다 같이 생각해 볼 문제죠.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.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